600만 명이 금융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영끌노예라고 얘기하던데요. 30년, 40년 이제 원리금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30년, 40년 동안 원리금 그렇게 갚아가며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회사 못 그만두고요. 나이가 60대가 되어도 그만둘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만두지 못하죠. 꾸역꾸역 억지로 일해야 됩니다. 그저 숨 마시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으로 우려스럽고 참으로 염려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잘 좀 궁리해야 되는 거죠. 세상 만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되겠지?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집값이 벌써 10억 넘게 올랐는데 부자가 됐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영끌했잖아요. 영끌했다라는 게 뭡니까? 영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겁니다. 무리했다라는 이야기죠. 30년 40년 동안 원리금 갚으며 살 수 있다, 뭐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600만 금융노예 중에, 영끌노예 중에 한 40%가량이 답이 없답니다. 다중채무자이고 지금의 수준에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혹은 회사에서 실직하기라도 하면 그냥 빚을 못 갚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40%라고 하니까 600만 명 중에 40% 하면 얼마입니까? 240만 명. 뭐 대략적인 얘기니까 그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100만 명 중에 240만 명이면요, 뭐 대략 따져보면 한 5%쯤 되죠. 100명 중에 5명인 겁니다. 100명 중에 5명. 근데 이제 우리가 3인 가족이다 이래저래 얘기하면요, 3인 가족, 4인 가족 얘기하면요, 실제로 자신이든 가족 중에 누군가든 영끌했다라고 하고 이 다중채무자의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15명, 20명쯤 되지 않겠나.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영끌이다, 집값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제 모습인 거죠. 왜냐, 너무 힘겹게 사는 사람들, 영끌에서 되게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600만 명 중에 대략 한 200만 명은 몰락하는 거고, 400만 명은 30년, 40년 동안 이제 원리금 내면서, 비싼 원리금 내면서 허덕이며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금융권들이, 건설사가, 언론사가, 온갖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들이 연결족들을 만들었죠. 15년 전에는 하우스푸어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아마 용어가 다를 뿐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됐을 겁니다. 저도 2011년에 하우스푸어였고요. 대출이자 때문에, 그리고 집값 하락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었죠. 지금은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하우스푸어로 몰려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도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죠. 이번에 영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끌족으로 몰락하게 되면, 혹은 버티게 되더라도 일상생활이, 삶이 안정적이겠냐라는 겁니다. 매우 우울하고 매우 힘겨워진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기득권들이. 너 부자 됐잖아. 10억짜리 아파트가 25억 됐거든. 15억 올랐잖아. 너 부자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과연 그러한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억짜리 집을 1억 자기 돈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 6억이 갑자기 12억이 됐네요. 6억 올랐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자기 돈 이제 원금 6억 가지고 1억에 5억 이제 시세 차익 본 거 합쳐서 6억 가지고 그 다음에는 15억짜리를 삽니다. 9억 대출 받고 6억 자기 돈으로요. 근데 그 15억 주고 산 게 또 20억이 됐네요.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겼네요. 세금 또 내고 이래저래 했더니 갑자기 이제 자기 원금이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거고, 이제는 30억짜리를 삽니다. 대출 20억 내고. 처음에는 잘 맞아 떨어졌고, 두 번째도 잘 맞아 떨어졌고, 세 번째는요, 이제 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3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25억이라고 얘기하고 22억이라고 얘기하고 20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시세 차익으로 벌었다라고 했는데 간땡이가 더 커져서 배팅해가지고 점점 더 비싼 집을 사겠다라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요상하죠. 재수없고 잘못했다가는 이때까지 시세 차익이라고 해서 번 돈을 전부 다 이 집에서 다 날리게 될 판입니다. 문제는 대출 받았던 그 대출 금액에 따라오는 원금과 이자죠. 이때까지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1% 후반, 2% 초반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4% 중반, 5%대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잘해서 안착해서 욕심 안 부려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게임도 아니고 너무 배팅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또 운 좋게 안착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냐 아니면 불성실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이 도박판 같은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재수없는 사람들은 운 없는 사람들은 와라로 무너지고 또 운 있는 사람들은 또 여유로워지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잘 좀 궁리하며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영끌족, 영끌노예가 되는 이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몰락하고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하는 거죠. 젖어들듯이 가량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수습하려고 마음먹고 나면 이미 늦은 때가 늦은 때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천천히 결정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다들 쉽게 편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려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고 조금 더 염려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